네, 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중국 폐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국 우한에서 온 폐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중국에서 확진자가 한 10,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한 25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11명, 오늘 아침에 1명이 확진이 돼서 1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부는 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댓글 이렇게 보면은 독감하고 뭐 비슷한 수준이고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중국 우한 폐렴을 이렇게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WHO, UN 세계보건기구가 이틀 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그와 동시에 미국 전역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객기는 7개 공항만 지정해가지고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몽골, 중국으로의 모든 항공기 운항, 철도 여행 아예 국경 폐쇄 조치를 한 달 동안 3월 2일까지 국경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이웃 일본은 우한이 자리 잡고 있는 후베이, 우리말로 호북성 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은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일체 일본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중국의 40개 큰 도시에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루에 그 항공편이 수백 편입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숫자가 평균 2만 명입니다. 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왜냐? 이 폐렴 사태로 중국의 춘절, 구정휴가를 일주일 연장해서 내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주 뒤면은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 7만 명이 와 있는데 이제 계약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왕래하는 항공편의 단계적인 또는 지역별 중단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은 간단합니다.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을 제한하는 것은 뭐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에 2만 명 중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계실 수 있습니까? 어제 5명이 하루에 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3차 감염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에서 감염돼 한국에 들어온 사람을 직접 접촉한 것이 2차 감염인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감염돼 가지고 중국 땅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전파한 것이 3차 감염인데 이분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 부인과 아들이 감염이 돼서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분 영화관에도 다니고 마트에도 다니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즉각 마스크 300만 개와 방호복 10만 벌을 보내고 거기에 구호비로 500만 달러 60억 가까이 되죠. 바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폐렴을 발병을 하면은 즉각 정부 예산으로 치료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지 진출한 삼성 마스크 100만 개 등등 해가지고 약 50억에 상당하는 구호품을 바로 내놨습니다. 현대그룹 25억 원, 뭐 그 중국에 진출한 SK 아모레,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부 지금 몇 억씩. 자, 중국이 돈이 없습니까?
자, 국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꺼번에 300만 개를 걷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바람에 국내에 지금 마스크 동이 났습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마스크 값이 17배까지 치솟았다고 어느 분이 공개를 했대요. 인터넷 주문했더니 갑자기 배송 중단해버리고. 자,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청와대를 차지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저 자리에 올라가는데 지금 중국 사람을 위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15년) 2015년 6월 7월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자들이 얼마나 악다구니를 썼습니까?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인데 박근혜 정부의 무능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 참사가 벌어졌다고 난리 구설 쳤는데 지금은 자 여러분 이게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거를 우한 역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청와대는 친절하게도 이 병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주십시오 하고 발표를 해서 지금 온 대한민국 언론, 관제 언론 어디에도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중국 속국입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500년 조공국가로 돌아갔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 종북 김정은이한테 쩔쩔매는 꼴 보고도 정말 속이 뒤집어졌는데 이제 김정은이 큰 형님 시진핑이한테 이걸 이렇게 우리가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중국 폐렴 걸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김문수 대표로 하는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하나 창당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뭐 통합움직임하고 새로 이렇게 나오는 신당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당이 분열이냐 뭐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게 아주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지금 자유한국당 통합에서 새로 만드는 신당이 대충 한 이달 20일께쯤 나온다고 그럽니다. 어쨌건 108명을 갖고 있는 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의 모양을 갖추고 어떻게 헤쳐 모여 하는지에 따라서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정당끼리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주 후에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어떤 체제를 갖추고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나서 제가 우리 우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자로 1038일 복역 중입니다. 자, 이 대한문 태극기 집회가 바로 16년 연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시작한 태극기 집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감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좋지 않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2월 14일에 최서원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 결심을 하고 2월 14일 날 선고를 하면은 어쨌든 형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3월 1일 3.1절 기념 특별 사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나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사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이 3년이 다 되고 2달 모자라는 3년입니다. 만 3년이 됐습니다. 나오셔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제 재판이 결심이 되지 못해버렸습니다. 왜냐? 바로 전날 30일 날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역시 파기환송 재판에서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대부분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판사 재판부가 직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해당되는 부분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종결할 수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한 달 뒤인 3월 25일에 다시 속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고등법원 재판부가 직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한번 해보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3월 25일에 속개가 되고 결심하고 선고하려면 결국 또 한 두세 달이 더 가기 때문에 3.1절 특사라는 형태로 박 대통령을 만나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형 집행정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형 집행정지 2번에 걸쳐서 거부가 됐는데 그때 당사자는 당시 서울중앙검사장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집행정지에 대한 결정 여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중앙지검장 이성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이는 꼴보기도 싫지만은 좌우간 추미애의 신복으로 추미애가 갖다 박아놓고 윤석열이하고 지금 맹렬하게 검찰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움 난장판 벌이고 있는 당사자죠. 그래서 혹시 이런 등등의 역학관계로 느닷없이 대통령을 풀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스니 중국 페르민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리얼미터로 34% 자관 그 숫자는 관심 갖지 맙시다.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거 중국 후송에서 천안에 갔다가 뭐 진천 아산에 간가 하면서 충청도에서 이번 선거 다 망쳤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뭔가 답답해지면은 박근혜 석방 또 카드를 들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황교안이도 석방하라고, 유승민이도 느닷없이 석방돼야 된다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영우도 느닷없이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나와야 된다.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 마케팅이 이제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얘기한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게 박근혜 대통령 일찍 만나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3.1절 우리 모든 태극기 세력이 한 마음이 한 몸이 돼서 이 시청을 중심으로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500만 애국 시민들이 걸기하시라!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